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파산 절차, 구체적 환가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대여금 채권은 어떻게 환가할 것인가? 매출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은 임의 변제, 그러니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환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제 개인 파산관리 직무 편람 저희가 이제 한번 했습니다. 올해판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회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그 채권을 대법원 홈페이지 회생 파산 자산마감 안내의 공고 게시판에 매각하여 입찰을 통해 환가를 시도할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부인 소송에서 이제 화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800, 3,800인가요? 2,800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제 거부해 갖고 부인 청구를 해서 거기서 또 화해가 됐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일반회생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억 얼마를 다시 이제 채권 이제 절차를 밟아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변제율이 10 몇 프로에서 이제 4,80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 30% 되는군요. 이걸 10년간 받아야 돼요. 4,800원. 채무자는 벌써 지금 파산 신청한 지 3년째입니다. 22, 23, 24. 물론 이제 채무자가 좀 괘씸하죠. 본인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막 해약하고 그다음에 자기 친누나한테 엄청 돈 1억 얼마를 이제 붙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화해 계약으로 3,800을 초창에 내기로 하고 했는데 갑자기 뭐 현재까지 10%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 관제인이 작년에 올해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파산 선고 후 2년 내에는 2년 후에는 부인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 청구를 어쩔 수 없이 그 누나한테 해서 잘 되는가 싶더니 회생을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회생 계획 그 수정된 거 이 철회서를 보니까 4,600인가를 10년간 갚아야 돼요. 그럼 채무자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3년이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채무자는 회생이 느려지죠. 갱생이. 그럼 이제 선면책을 해주고 누나한테 그냥 10년 동안 분할 변제 받아서 그걸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선면책을 해주긴 좀 그렇죠. 채무자가 규책 사유가 크죠. 편파 변제 행위도 했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요. 보험을 뭐 한 2, 3천 정도는 이제 해먹었으니까. 또 화해 계약도 하다가 이행도 안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파산 절차를 장기간 끄는 데는 결국 채무자의 행위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이런 경우에 이제 누나가 부인의 상대방이 일반회생을 들어갔으니까 그 10년간 과연 그걸 변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대법원 홈페이지에 내가 이러이러한 파산재단이 이런 부인 상대방한테 승소한 아니면 회생 계획에서 인가된 4,800만 원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사시오. 그럼 그걸 누가 사겠어요, 사실. 뭐 장난 한 2, 3% 정도면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한 3, 400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자기는 꾸준히 변제를 받는 거죠. 1년에 뭐 480씩. 1년치 정도를 이제 배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9년치를 잘 받으면 10배 장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못 받았다면 쪽박 차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채권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파산을 한 경우 채무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이 남아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의사 신청이 많은데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기관에 월급쟁이 의사 말고요. 개원을 한 의사는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일반회생에서 이제 파산 넘어갔는데 이미 뭐 다른 근로자나 이런 간호사 직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어떤 그 진료비 채권을 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뭐 그 이제 파산관계인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로 매달 변제액을 입금받는 것을 확인하고 제 사건이죠. 그 사건이 변제 계획서를 확인한 다음 제3자의 채권 양도의 방법을 한가로 한 사례가 있다.
제가 지금 이제 할 예정인 게 요거 똑같죠. 아까 요거는 이제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이죠. 일반회생은 원칙이 10년입니다. 2배입니다. 3배입니다. 두세 배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특정 업체로부터 입금을 받는 내역을 확인하여 투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환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했고 망인이 미국에 투자 이민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이민금에 대한 환가 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보험은 400만 원까지가 이제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4번. 또한 채무자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 영업권 또는 권리금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한 후 영업 양수도를 확인하여 환가를 한 사례도 있다.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저도 지금 사건 중 고민 중인 게 뭐냐면 과연 파산 절차에서 무조건 영업을 폐지하고 제로로 만들어야 되냐. 영업을. 어떤 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진짜 조그만 가게를 해요. 9평. 하루 매출이 2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일요일 빼고 한 달이면 25 곱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여기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본인이 지금 남는 게 한 50 정도, 50에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 정도. 파산 상태죠, 지금. 그 빚은 한 1억 넘습니다. 이런 채무자가 있는데 만약에 파산관제인이 당신은 지금 왜 사업을 음식 장사인데 조그마한 음식입니다. 이거를 폐업을 안 하냐. 폐업을 하면 저는 땅 할 게 없습니다. 매출액 같은 거 다 따져보니까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다 따져보니까 500배는 안 돼요. 물론 현금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요즘 누가 현금 많이 안 내죠. 다 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 그러죠. 현금 내도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신 전문 금융협회에 가면은 그 사람의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싹 나옵니다. 사실상 진짜 순수한 현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죠. 개인 생계비가 104. 근데 이 사람은 식당에서 먹고 잡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렇죠. 식당에 같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먹고 잡니다. 다른 주거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요. 사실상 50을 벌어도 150을 버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과연 파산관제인이 그러면 당신은 그래도 영업권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 한 1000에 뭐 월 한 100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거를 환가를 하겠다. 1000만 원 내놔라. 이 사람 그 1000만 원 마련하려면 20개월 하나도 안 쓰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경우에는 파산 이런 경우도 있죠. 노점상.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예전에도 이제 삼겹살 집을 채무자가 도저히 그 생계가 그거 없이는 자기 못 산다 그래서 가족 언니한테 양도를 하고 보증금 2천을 받고 이제 그리고 그 보증금 받은 거예요. 권리금이라는 건 없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도 보니까 그 삼겹살 집에서 채무자가 먹고 자고 생애를 합니다. 생활을.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폐업을 안 해도 사업자를 유지한 채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이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이제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으니까 사업을 한다 그래도 사실 어느 정도 다 드러나죠. 진짜 노점상이 아닌 한. 그렇죠? 노점상이 아닌 한 어느 정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빵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액이 완전히 현금 장사를 한다. 불법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죠. 요즘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로 자전거 타고 한강을 갑니다. 아라뱃길 아니면 저쪽 잠실 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중간에 내가 뭐 빵꾸가 났어요. 아니면 무슨 아라뱃길 같은데 김포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자전거 노점상이 있습니다. 자전거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차로 이렇게 트럭에다 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냥 깔아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전거 길 옆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각종 몇만 원어치 살 수도 있죠. 무슨 뭐 뭘 사나요? 뭐 응? 선글라스를 살 수도 있고 자전거용.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 빵구를 때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전거 보조용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통 1,000원 단위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몇만 원 단위입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은 뭐 카드 매출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아라뱃길에서 그 김포 아라에서 장사하시는 분 음료수를 다 카드 받죠. 그렇죠? 그런 분들 다 카드 받습니다. 네, 현금 장사하시는 분. 그렇죠? 그런 분은 아예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고 이 그 카드 받는 분은 사업자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매출이 크지 않다면 사업자를 유지한 채로 파산도 허용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